사물이 신묘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물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일 수도 있고요.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역이요.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이나 활동하는 영역, 음, 바운더를 벗어난 거를 옛날에 신기가 있다. 신묘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신묘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음, 이 얘기는요. 이렇게 생각도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보면요. 절대 음감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요. 딱 알아요. 음, 그리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느낀대요. 그래서 보통 인간이 느끼는 주파수 밖까지 다 느끼니까 그리고 그 세세한 구분까지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다 그런 얘기가 하더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인간이 못 듣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헐, 뭐 잘 상상이 안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음, 그 음악계에 보면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또 절대 그 미각, 음식을 딱 먹으면 딱 느끼는 분이 계세요. 미각. 그 시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색채감이 있어서 그 차이를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신묘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묘하다면 그래 뭐 멋있단 말이야 하는데 귀신 같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귀신하고 마치 뭐 서양 그 무서운 귀신 생각 들어서 음, 그게 아니에요. 악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물이 신묘하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물건이나 이거죠 자기의 그 바운더리 이상을 활동했을 때 음, 신묘한 겁니다. 음, 근데 그거는 귀신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풀 있잖아요, 풀. 음, 그 잡초. 그런데 옛날 그런 일 있대요. 정말 효자가 있었대요. 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 은혜를 갖고 하더라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거인을 상대하는데 음, 방법이 없더라는 거야. 그때 꿈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풀을 묶으라고. 그래서 풀을 묶어. 그때 상대방 적군이 와서 뭐 계속 넘어지고 풀에 걸려서. 그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결초.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그래서 그 속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풀이면 풀입니다. 그잖아요. 풀이 풀이지 뭐 별거요. 그런데 풀을 묶었더니 음, 적군을 막는, 적군을 잡는데 신기하게 쓴 거죠. 그걸 귀신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거란 고려전쟁인가? 음, 강감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귀주대첩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주대첩을 하는데 막 전쟁 때 막 그 마지막 대, 음, 그 전투가 벌려지는데 바람이 거란군에서 고려군으로 불었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내가 활을 쏴도 들나가는 거야. 음, 그리고 막 바람이 부르니까 먼지가 막 그러면 눈 뜨기 힘들어요. 음, 그래서 고려군이 밀렸대요. 그런데 딱 이제 결정이 되는데 바람이 방에 바뀌었다는 거야. 반대로. 음, 돌풍이 불어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는 고려군은 인해서 거란군으로 바람이 부르니까 거란군은 눈을 못 뜨고 화살을 쏴도 고려군은 더 많이 쏠 수가 있고 이래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기 써 있어요. 과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이제 그 강감찬 장군이 그 지역을 미리 정탐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기후 변화를 읽어서 했다. 과학적인 데이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르죠 뭐.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강감찬이나 그때 고려 국민들의 모든 사람이 염원을 했을 거예요. 음, 진짜 제발 고려군이 이르게 주세요. 음, 라고 했던 그 염원이 다 모아져서 그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바람을. 뭐,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 팩트라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나온대, 그렇게. 바람이 불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그 제갈공명에 위나라 조고가 쳐들어왔을 때, 뭐, 적벽대전 낼 때 막 바람 불고 막 해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과연 그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그랬을까? 이 염원이 보여졌을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신묘하다고 합니다. 보통의 전략은 아니죠. 특별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도 신묘한 작전을 쓴 겁니다. 이게 다 신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같은 거예요. 어떤 신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귀신같이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아, 바람이 이렇게 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다 이제 거란에 배후를 칠 수 있는 그 별동대가 그때 딱 도착해. 그 타임 어떻게 맞췄냐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곳곳에서 그런 역사 이야기를 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주역으로 말하면 귀신 같은 얘기입니다.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엉뚱한 귀신인 뜻이 아니라 신묘한 귀신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은 방소가 있을까요? 방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나 적용될 수가 있고 어디에다가 갈 수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거죠. 귀신이 여기는 해당 여기는 안 된다? 그 귀신 같은 게 아니죠. 귀신은 어디나 다 통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다 귀신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어? 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 요즘 말로 점쟁이 빤스 입어서 하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귀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주역에서의 귀신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귀신과 다른 컨셉이다. 다만 단어가 같아서 혼동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